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EBS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학습한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변화에서 적용되는 규칙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간단한 실험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학습지 6페이지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왜 어떻게 해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것인지 개념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함께 봅시다. 안경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경테, 안경알 2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봅시다. 몸체, 바퀴 4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동차 몸체가 하나 더 늘어나면 자동차를 한 대 더 만들 수 있을까요? 몸체가 2개, 바퀴가 4개니까 몸체 하나에 바퀴 2개로 자동차를 만들 수. 결국 자동차는 한 대만 만들 수 있고 몸체 하나는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데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커질수록 산소의 질량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사이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간단한 자동차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봤을 텐데요. 여기 나오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면요. 화학 결합 있죠? 화학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새로운 성질의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학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 화합물을 원소 기호나 이제 거기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를 작은 숫자로 표시하는 게 화학식이었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 원자들이 각각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한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물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H2O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딱 하나가 결합해서 한 덩이의 물 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일정한 개수의 비율로 원자들이 배열을 바꾸어 새로운 결합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화합물이 그 양에 따라서 다 합쳐져서 질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리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고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볼게요.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알아봅니다.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됩니다. 표는 구리 가루의 질량을 달리하여 각각 가열하였을 때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험에서 구리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고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구리의 질량이 커질수록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구리와 산소는 항상 4대1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생성합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봤죠, 여러분? 자, 우리가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하게 되면 지금 그림 한번 볼게요. 붉은색 약간 광택이 있는 물질이 구리 가루인데요. 이제 금속 구리를 가늘게 쪼개는 것이에요. 자, 이 구리를 공기 중에 높은 열을 가하면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요. 이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자, 여기 보이면 산화구리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이 산화구리라고 하는 검은색, 이거 검은색이거든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30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자, 검은색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것을 구리의 질량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자, 구리가 0.4g일 때 만들어진 산화구리가 0.5g이에요. 그 얘기는 공기 중에 처음에 재지 못했던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0.1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31페이지 여기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구리가 이제 밑에 있는 표에서 산화구리의 양에서 산화구리의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주면 처음엔 재지 못했지만 구리에 새롭게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형성해서 들어간 산소에 결합한 질량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페이지에 존재하는 산화구리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주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여기. 자, 표에다 적어주세요. 0.5에서 0.4를 빼면 0.1이 되겠죠. 0.1, 그 다음에 0.1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서 여기다가 산소의 질량만을 계산해주면 0.1, 0.2, 0.3, 그 다음에 0.4, 0.5. 자, 이렇게 구리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자, 그 얘기는, 자, 어떠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두 반응물 중에 한 가지만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어떠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성분 원소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데 이때 이 질량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결합하는 반응물질의 질량은 일정한 결합비로 반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에요. 내용 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응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 아이고. 자, 이와 같이 여기 맨 밑에서 31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쳐볼게요. 이와 같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화합물을 구성할 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학습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학습지 6페이지 펴주세요. 자, 6페이지 그림은 아까 그 산화구리를 만들었던 실험 과정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탐구 백쪽은 잘못된 거고요. 보세요. 자, 산화구리를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붉은색 구리를 가열하게 되면, 이거 붉은색 구리는 금속 자체의 원소 상태의 구리거든요. 얘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검은색을 띠는 물질로 새로운 화합물로 바뀌게 돼요. 새로운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검은색의 산화구리는 처음에 가열하기 전에 구리와 공기 중에 우리가 질량을 재지 못했던 날아다니고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뜨거운 온도에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적어주세요.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자, 그 다음. 자, 가열 전에 구리의 질량을 측정한 후에, 자, 그 다음 다 가열이 끝나고 생성된 검은색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해보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증가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엔 우리가 가열하기 전엔 구리의 질량만 측정했지만 산화구리는 우리가 처음에 재지 못했던 무엇? 산소가 새롭게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죠?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질량을 재지 못했다가 산화구리가 된 이후에는 구리가 산소랑 결합한 형태로 산소의 질량마저 같이 재어지기 때문에, 결합한 입자의 질량만큼 재어지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한 질량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구리만의 질량을 빼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결합에 참여했는지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전후의 질량을 통해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계속 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가루가 0.5g이고 산화구리가 0.625g이다.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예요. 이거에서 1번에서 2번을 빼요. 그러면 이게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자, 결합한 산소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이때 반응물은 구리와 산소인데, 이 반응물 사이에는, 자, 우리가 일정한 비율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계산해보면 구리 대 산소가 약 4대1 정도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실험으로 측정해 본 결과 4대1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그래프를 읽을 때는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점 하나를 읽으면 돼요. 산소가 0.5, 구리가 2.0. 그렇다면 구리가 4일 때 산소가 1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구리, 산소.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해서 그 물질이 모두 반응하질 않아요. 이렇게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더 넣거나 덜 넣게 되면 우리가 그 중에서 반응 비율에 맞는 만큼만 반응에 참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이어서,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고요. 자, 화합물. 여기서는 혼합물 아니에요. 이 화합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 만들어질 때건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다 성립됐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변화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변화건 다 성립하는 법칙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알아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성분비 법칙.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 특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드시 어디서만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혼합물 만들 때 일정한 질량비 없어요.
내가 100g의 물에다가 10g의 설탕을 녹이고 싶으면 10g 녹일 수 있고 20g을 녹이고 싶으면 녹일 수 있어요. 혼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한 질량비라는 건 없어요. 최대한 얼마 정도 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양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정한 반응물 사이의 질량비, 더 넣는다고 해서 더 뭐 질량이 결합을 안 하고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질량비예요. 질량비, 부피비 아닙니다. 질량비. 그래서 화합물을 만들 때 반응물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질량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고 이것은 화합물을 만들 때만 적용된다.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자,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드시 어디서만 화합물, 화학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하고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을 알게 되면 화학식을 통해서 몇 대 몇의 질량으로 결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물 같은 물질의 경우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로 결합한다 라고 나와 있죠.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질소 대 수소가 14대 3, 황화철의 경우엔 철 대 황이 7대 4 정도의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 몇 개를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 봅시다. 자, 이제 볼트 30개와 너트 30개를 이용하여 자, 볼트를 이제 쌤이 화학식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볼트는 B로 한번 대문자 B로 원소 기호 대신 이런 화학식을 꾸미기 위한 간단한 그냥 알파벳 기호 B로 볼트는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너트는 쌤이 N으로 대문자 N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볼트 B 30개와 N 30개를 사용해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거예요. BN2라는 것의 의미는 볼트 1개에 너트 2개를 결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볼트가 이렇게 기다란 이런 볼트가 있다면 여기 꽂아지는 너트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결합되는 BN2라고 하는 내가 화합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B에 둘 다 똑같은 개수가 처음 존재했는데 N이 2개가 필요하니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것은 N은 다 쓰지 못하고 남고 N은 모두 다 사용해서 15개를 만들 수 있고 B는 15개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BN2는 총 15개. 더 많이 필요한 N의 개수가 30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개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때 남는 물질은 볼트가 되겠죠. 볼트가 몇 개 남을 것이냐? 15개를 쓰고 15개가 남을 겁니다. 이게 B고, 자, 요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너트니까요. 자, 볼트 하나랑 너트가 2개가 필요하게 되니까 너트는 모두 쓰고 볼트는 절반의 개수가 남을 것이다.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함께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BN2 마찬가지 그림이에요. 자, 만드는 모형이다. 이때 볼트 한 개의 질량은 이것이 3g이래요. 3g. 그 다음에 너트 한 개의 질량은 1g이다. 너트 하나는 1g인데, 자, 너트가 B하고 하나씩만 결합하는 게 아니죠. BN2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2N개가 필요하니까 2N개는 N이 1g이니까 2g이 되겠죠. 전체 2N개의 그람 수는 2g이다. 자, 그렇다면 몇 대 몇이냐? B는 3g, 2N은 2g에서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테니까 3대 2의 질량비가 성립하겠죠. 3대 2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구리를 가열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눈금이 정확하게 읽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눈금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한 눈금 하나를 찝으세요. 자, 그럼 이때 구리가 몇 g일까요? 2.0g일 때 산소는 모두 반응한 것이 0.5g. 따라서 구리 대 산소는
2.0 대 0.5 몇 대 몇으로 정리할 수 있다. 4대 1의 질량비로 화합물을 만드는구나. 산화구리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 산화구리를 20g을 얻고자 한대요. 20g. 자,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일정한 질량비로 만들어질 거예요. 구리가 4 대 산소가 1로 결합하면 얘네 둘은 반응물이니까 얘네 둘을 합친 게 총 질량인 생성물의 총 질량하고 같겠죠. 4 대 1 대 5의 질량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g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얘가 4배가 되려면 얘도 4배, 얘도 4배의 질량수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16g 필요하고 산소는 4g 필요해서 모두 반응하게 되면 산화구리 20g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가 16g, 산소가 4g 필요하게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5번 되겠네요. 자, 처음이라 조금 어렵죠, 여러분?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4번 갑시다. 자, 다음 표는 구리 가루를 가열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간단히 밑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결합한 산소의 질량도 한번 그램 적어 볼게요. 자, 1g일 때 0.25g, 2g일 때 0.5g, 3g일 때 0.75g, 4g일 때 1g. 자, 그 다음에 5g일 때 1.25g. 이걸 통해서 구리 대 산소는 몇 대 몇으로 질량비가 성립하느냐, 산화구리가 될 때 마찬가지 4 대 1의 질량비로 화합물을 만드는구나, 산화구리를 만드는구나 라고 정리해 준 후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산화구리 10g을 얻으려면 이때 산화구리가 10g을 얻으려면 자, 구리 8g과 산소 2g. 아까 얘기했죠?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가 4 대 1 대 5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구리가 10g을 만들어주려면 얘도 2배, 얘도 2배 있어야 돼요. 자, 구리는 8g 연소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 대 1로 일정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산화구리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은 구리가 4라면 그거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산소의 질량은 더 작다. 4분의 1 수준으로 작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4 대 1 대 5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리 6g을 산소와 모두 반응시키면 4 대 1 대 5에서 이게 6g이 되게 되면 1.5g 반응해서 7.5g의 산화구리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내용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선생님이 그 커뮤니티란이나 공지사항도 종종 확인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려운 내용이나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커뮤니티 같은 곳에다 올려주게 되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음 영상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